안녕하세요. 소라쌤입니다. 2025년 6월 14일 ITQ 엑셀 A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엑셀을 여시면 저장부터 하시는데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을 해라 라고 써져 있어요. 파일 누르시고 저장, 여기 이 PC로 더블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문서 ITQ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쓰시고 저장. 그러면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치는 ITQ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엑셀에서 기본 작업은 여기 AR 너비를 1로 바꾸고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작성을 하는 거예요. AR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 열 너비 1 쓰시고 확인하시면 1만큼 좁아져요. 그다음 A 옆에 여기 공간 있죠. 눌러보시면 전체가 다 드래그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에 나온 글꼴 굴림 11포인트를 지금 해줍니다. 엔터 치시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세요. 숫자 회계성식 오른쪽 정렬은 문제를 풀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을 바꿔야 되죠. 드래그는 먼저 풀어주고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하면 하나의 시트가 제대로 완성이 된 거고 2작업부터 3작업까지 만들 건데 컨트롤 꾹 누른 상태에서 시트를 잡고 마우스로 당겨서 딱 놔주시면은 하나 복사가 돼요. 한 번 더 이렇게 이름을 제2작업 여기는 제3작업 4작업은 그래프 만들 때 작성이 될 겁니다. 제1작업으로 다시 누르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이 제목들 완성하기 전에요. 데이터부터 입력을 하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관리 코드 글씨가 B4셀부터 시작을 했죠.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쓰면 써져요. 탭키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탭과 엔터를 이용을 잘 해주세요. 타이핑을 다 해주세요. 자, 여기서는 셀 안에서 엔터를 쳐야 되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셀 안에서 엔터가 됩니다. 여기 밑에 부분 글씨 쓰실 때 이 세 개의 셀이 합쳐져 있죠? 드래그 잡으시고 위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합쳐집니다. 이렇게 다 쓰셨으면은 간격을 좀 이렇게 맞춰주세요. 보시면서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글꼴을 했고요. 정렬 숫자 회계서식 오른쪽 정렬 아직 하지 않았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수점 자리가 하나씩은 나와야 돼요. 여기는 하나씩 다 잘 나왔는데 여기 점 0 부분들은 다 생략이 됐거든요. 위쪽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이게 자릿수 늘림이고 이건 줄임입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나요. 늘어났죠, 한 자리.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 정렬. 근데 가격 부분은 쉼표 스타일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목 부분 볼게요. 제목은 여기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1, 2, 3 행이 다른 행들보다 조금 넓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행을 잡으시고 살짝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거든요. 도형은 사다리꼴.
삽입에 도형, 사다리꼴이 사각형 라인 중에 없나요? 없고 기본 도형에 보시면 여기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지금 B열부터 시작을 했죠. 도형이 G열의 한 중간쯤까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림자 넣으라고 나왔네요. 도형 서식이 나올 거고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선택, 그다음 전기자동차 연비 현황을 입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쓰시고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드래그를 하시거나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 홈 탭에서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게 페인트 모양에서 채우기 노랑 이렇게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해주시면 정가운데 위치가 돼요. 다음은 결제라는 문제인데요. 결제란은 표 위쪽에 나타나 있는 이 상자가 결제란이에요. 결제란은 이 작업에다가 저는 그리는데 다른 작업에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울 거예요. 근데 이 형태를 똑같이 그려줘야 돼요. 8개의 셀을 잡으시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넣고 여기를 좀 좁혀주고 2개를 합칩니다. 글씨를 쓰시고요. 담당, 팀장, 부장 이 부분은 좀 넓혀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늘려주시고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으면 이걸 복사해서 갖다 놓을 거예요.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C 1작업 넘어와서 붙일 건데 그냥 붙이지 않고 홈 탭에 여기 첫 번째 붙여넣기 화살표 들어가 보시면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이 3번째 거 그림 모양 있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형처럼 넘어옵니다. 보시면 단 원본 삭제라고도 써져 있어요. 이 작업에서 이 원본을 삭제를 해야 돼요. 그냥 완전히 삭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1작업에서 이 결제란은 위치 맞게 잘 해주시고 크기도 이렇게 줄이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주황으로 채우기 문제예요. 그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고요. 그리고 G14랑 I14까지 추가 선택은 컨트롤 누르고 선택했습니다. 주황 채우기 색깔은 주황 표준색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 H14셀에 H14셀을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유효성 검사라고 이렇게 있어요. 도구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올 거고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바꾸면 됩니다. 원본은 문제 나와요. C5셀부터 C12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잡으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 위치에 목록화가 됩니다.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되고요. H5에서 H12 H5에서 H12까지 드래그 잡으시고 셀 서식을 이용하여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시면 사용자 지정으로 바로 넘어오세요. 여기 샵샵샵 0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건 천 단위 구분 기호까지 붙이는 거고요. 끝에다가 우리가 10,000원이라고 글씨만 더 붙이면 돼요. 끈따옴표 10,000원 끈따옴표 닫고 그럼 미리 보기로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죠? 확인 그리고 다시 오른쪽 정렬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제 이 5셀부터 22셀 먼저 드래그를 잡으세요. 잡으시고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셀 위치 보이는 곳 있죠. 이걸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 클릭해서 지우시고 배터리 용량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 문제 여기는 끝났고요. 이제 함수 넘어갈게요. 1번 문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후 랭크 함수 랭크 쓰시고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죠. 가격 여기 있죠. 일단 첫 번째 셀 값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심표 범위를 잡습니다.
이 중에서 몇 등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이 이 중에서 몇 등인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범위는 움직이지 않게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F4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달러 표시가 4개가 다 붙어야 돼요. 쉼표. 내림차예요? 오름차예요? 내림차 순순히 구하라고 써져 있죠? 내림차. 바로 닫고 엔터. 이 값은 이 중에서 6등이래요. 클릭하시고요. 채우기 핸들 해줍니다. 얘가 1등이었네요. 더블 클릭해보시면 이 범위는 움직이지 않았죠? 이 값이 이 중에서 몇 등인가 했을 때 얘는 1등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범위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가 24이면 이건 라이트 함수 이용해서 마지막 두 글자 가져올 수 있겠죠.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요? 라이트 쓰시고 관리 코드를 찍으시고요. 쉼표. 마지막 두 글자면 얘는 오른쪽 함수니까 오른쪽에서 두 글자 가져오면 되죠. 이 쓰시면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닫으시면은 일단 끝에 여기 23이 추출이 됐고요. 문제를 또 보시면 이 두 글자가 24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는 24와 같다면 이렇게 가야겠죠. 이게 조건인데 누구의 조건이에요? if의 조건입니다. 앞에다가 if 쓰시고 if는 공식이 조건, 참, 거짓 이렇게 이어지죠. 조건은 완성을 했고요. 쉼표 24가 맞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2024년형 이렇게 글씨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2024 년형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쉼표 찍으면 이제 펄스 값이라고 나오죠? 나머지는 뭐예요? 공백 표시를 하래요. 끈따옴표 2개 해주시면 공백 표시입니다. 아무 글씨도 나오지 않게. 바로 닫고 엔터.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러면 24가 아니었던 거겠네요. 아까 23이었잖아요. 채우기 핸들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24였고 나머지는 24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백 표시가 된 거예요. 3번 문제요. 자, 는 하시고 디카운터 함수죠.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이 데이터 값 제목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카운트는 개수 구하는 함수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독일이 몇 개인지 구하면 독일 자동차 수랑 같은 말이겠죠? 그럼 범위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제 다 작업할 수 있으니까. 쉼표. 여기 필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셀 거냐라는 뜻이에요. 필드는 어차피 여기 한 줄 잡았으니까 여기 제조 국가에서 찾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쉼표. 마지막은 조건이에요. 조건은 우리 독일 몇 개인지 구하기로 했죠. 제조 국가는 독일인 걸 찾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필요한 전체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필드를 선택을 해주거나 또는 여기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1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마지막은 조건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조건 범위는 항상 이렇게 이어서 나올 거예요. 닫고 엔터. 그럼 독일이 4개. 4개. 맞죠? 4번 문제. 미국 자동차 가격 평균.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잖아요. 근데 썸 함수랑 카운트 함수가 나왔는데 썸은 합계 구하는 함수, 카운트는 개수 구하는 함수죠.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하죠? 합계 나누기 개수 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 돼요. 먼저 sumif 합계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미국 자동차 가격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조건의 범위를 잡을 겁니다. 미국인 걸 먼저 찾아야겠죠. 이 중에서 쉼표 미국인 걸 찾겠다. 이렇게 또는 끈따옴표하고 미국 써도 됩니다. 직접 써도 돼요. 그 다음 쉼표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일까요? 가격 합계 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드래그 잡아주면 돼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까 했을 때는 제목을 활용했는데 나머지 함수들은 제목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이 값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인 게 지금 2개였죠. 그러니까 2개에 대해서 이 2개 값만 합한 거예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이 2개 값을 더했는데 나누기 2 하면은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누기 2라고 쓰지 않고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2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번엔 미국 자동차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고요. 이 중에서 심표 미국이 몇 개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미국 써도 돼요. 가로 닫아주면 되는데 이 값은 미국 개수를 구한 거거든요. 여기 2라고 글씨 보이시죠? 이 값은 2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나왔던 17,700원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균이 구해질 겁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요건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 해야 됩니다. 심플 스타일 해줘도 되고요. 5번 문제. 최대 배터리 용량. 배터리 용량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스 쉬운 함수 나왔네요. 최대 배터리 용량 이거죠? 여기까지 드래그 그다음 가로 닫으면 끝입니다. 여기 정의된 이름 배터리 용량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름 정의에서 여기 배터리 용량으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라고 나와요. 엔터. 그럼 저 중에서 제일 큰 값은 114. 6번 문제. VLOOKUP 함수. 이건 찾기 함수인데요. H14셀. 이 값이 검색할 값이 됩니다. 심표. 그다음 모델명에 대한 가격을 구하죠. 그럼 모델명이 있는 곳부터 가격까지 드래그를 잡으세요. 검색할 값이 들어있는 셀부터 드래그를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할 가격까지. 심표. 열번호. 결국에 우린 가격을 구해야 되죠.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열번호는 6이 됩니다. 심표. 여기선 정확히 일치로 해주시면 돼요. 바로 닫고 엔터. 이것도 심플 스타일. ID 7은 6500. 그 ID 7은 6500. 맞죠? 그럼 모델명이 바뀌면 여기도 바뀌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행 전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행 전체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 제목 라인은 빼고요. 홈에 들어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 수식을 이용하여 똑같죠? 밑에 클릭을 하시고 이제 조건을 완성을 할 거예요. 연비가 6.0 이상이다. 요걸 찾을 거거든요. 그럼 연비 부분에 첫 번째 셀 값을 하나 찍으시고요. F4를 2번 눌러서 이 G열만 고정을 시킵니다. 5행부터 6, 7, 8, 9, 12행까지 이제 검사를 하면서 이 6 이상인 걸 찾을 수 있도록 얘는 자유롭게 풀어준 겁니다. 여기에 달러 표시를 붙여버리면 5행만 검사하고 끝나요. 그래서 5행은 풀어주고 G열만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이상 표시해주시고 6.0 여기서부터 이제 검사를 하겠죠. 6.0인 걸 찾겠죠. 서식 글꼴은 파란 굵게 이렇게 확인 그럼 여기서부터 검사를 해보니까 6 이상, 6 이상 얘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6 이상 넘어가고 6 이상 얘네들만 찾아서 행 전체에 서식을 지정해줬어요. 일작업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봐줘야 될 거는요. 이 테두리예요. 테두리는 이 부분 다 드래그 해주시고 모든 테두리 한번 넣고요.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 전체 잡았던 것처럼 잡으시고요. 굵은 테두리 한 번 더. 다음 마지막 여기 X 표시 들어가야 되죠?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서요. 채우기에 대각선 두 개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하면 1작업 문제가 끝납니다. 2작업 문제입니다. 1작업 시트의 B4셀부터 H12셀까지 드래그 잡으시고 복사하여 컨트롤 C 2작업 시트에 넘어와서요. B2셀에다가 붙이기. 요거 샵이 나온 거는 이 열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열도 조금씩 늘려주시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적당하게 늘어나요. 고급 필터 문제예요. 제조국가가 한국이거나 가격이 10,000 이상.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조건 2개 나왔고 제조국가랑 가격 2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조건 범위 B14셀에다가 붙여주세요. 요 밑에다가 조건을 완성을 하는데 제조국가가 한국인 걸 일단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건 하나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나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나는 이제 또는 이라는 표현이죠. or. 만약에 and 표현이었으면은 여기다가 조건을 완성해서 나란히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나 또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조건 하나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따로 써주셔야 돼요. 이번엔 가격이 10,000 이상. 이상 표시 10,0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 2개를 다 완성한 거고요.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에 고급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장소 복사를 찍어주고 목록 범위는 이만큼, 조건 범위는 이만큼, 복사 위치는 B18셀이죠.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 조건에 맞게끔 위에서 결과를 찾아서 이렇게 추출을 해줘요. 근데 문제를 끝까지 보세요. 이런 자료의 모델명,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연비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관리 코드, 제조국가, 가격은 필요가 없는 거죠. 드래그 다 잡으시고 오른쪽 클릭, 삭제, 왼쪽으로 삭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이게 결과였죠. 이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해달래요. 홈 탭에 이 페인트 모양 채우기 없음 하라는 뜻입니다. 자, 설정했고요. 표 스타일은 여기 있어요. 표 서식. 이게 표 스타일이거든요. 표 스타일 보통 6. 보통이면 중간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 있죠? 표 스타일 보통 6. 클릭하시고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지금 머리글행, 줄무늬행이 다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3번 문제입니다.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1작업에서 어느 부분을 이용하냐면요. 이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사하라는 내용은 따로 없죠. 이 상태에서 바로 피벗 테이블을 찾을 거예요. 삽입, 여기 피벗 테이블 누르시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제3작업으로 넘어와서요. B2셀부터 나타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왜 B2셀이냐면 여기 출력 형태 보시면 B2셀부터 시작이 됐죠. 색깔이. 그래서 B2셀을 클릭을 한 거예요. 확인. 그럼 피벗 테이블 창이 나오고 이 필드 창도 나왔어요. 이 필드 창이 보이시지 않으면 여기 위쪽에 필드 목록 있죠. 이걸 풀면은 없어지고요. 누르면 이렇게 생겨요. 이거는 나와 있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조건. 주행거리 및 제조국가의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 주행거리는 여기 문제 출력 형태를 보시는 게 더 편한데요. 주행거리가 왼쪽에 있고 제조국가가 위쪽에 있죠. 이 제목이 타이틀이거든요. 그럼 여기 주행을 여기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 왼쪽 부분이죠. 여기 위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조국가는 여기 열 부분, 여기 위쪽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필터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값은 뭐냐면 계산할 거. 요게 계산값이죠. 모델명의 개수랑 가격의 평균. 그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모델명 여기 값에다 갖다 놓고 가격도 일단 갖다 놓으세요. 밑에다가. 들어왔죠? 2개. 근데 여기서 모델명은 개수 잘 들어갔고 가격은 평균이래요. 이렇게 합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하시면 값필드 설정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평균으로 바꿀 수 있어요.
확인. 그럼 1번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풀 거고요. 3, 4번을 먼저 푸세요. 그게 좀 편해요. 3, 4번을 먼저 풀게요. 요건 어디로 가냐면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면 여기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창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이 3, 4번 문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여기 있죠? 이거 그대로 체크하시면 되고 빈 셀은 별별. 여기다가 별별. 그럼 3번 끝. 4번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이거는 요약 및 필터로 갑니다. 행의 총합계 요거 체크 프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하나, 둘, 여기 둘 중 하나 해서 총 3개만 하고 나오시면 돼요. 이 옵션에서. 확인. 그럼 이제 2번 문제 할게요. 먼저 주행거리를 그룹화. 얘부터 할 건데요. 문제 보시면 주행거리 요 밑에 숫자가 여기가 다 합쳐져 있죠. 여기. 근데 요 이름부터 먼저 바꿀까요? 여기 행 레이블 부분은 주행거리로 바꿔야 되죠.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 열 레이블은 제조고가죠. 자, 그룹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 부분 그룹을 할 건데 그냥 하나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드래그하고 그룹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만. 그룹. 그럼 창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은 401부터 시작했죠. 그럼 401. 끝은 700이죠. 700. 단위는 지금 거의 100씩 차이가 나고 있죠. 100으로 쓰시면 돼요.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룹은 됐고 제조국가를 출력형태와 같이 정렬하시고 그럼 제조국가 한번 보세요. 여기 한국, 미국, 독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한국, 여기 거꾸로 돼 있네요. 그럼 제조국가에서 화살표 눌러보시면 오름차, 내림차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오름차는 아니고 내림차, 한국, 미국, 독일 잘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에 맞게 이제 나머지를 찾아볼 건데 여기는 이름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건 문제가 없었죠. 이 부분 별 들어간 부분은 가운데 정렬돼 있어요.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이거는 10,000원이라는 표시는 다 빠졌네요. 이 부분들 그러면 심표 스타일 그냥 눌러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틀린 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하면 마무리. 4번 문제. 차트. 차트 할 때는 범위를 좀 잘 잡아야 돼요. 범위. 1작업에서 범위를 어떻게 잡냐면 출력 형태 그래프의 요 밑에 부분 여기 ID 7 해가지고 요 이름들이랑 그리고 범례를 확인합니다. 그럼 모델명이랑 가격이랑 연비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모델명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만큼 6개만 필요해요. 그럼 모델명이랑 아이디랑 여기서 이제 떨어졌죠. 아이유는 이게 필요가 없죠. 일단 2개를 드래그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또 떨어졌네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어진 건 이어서 쭈룩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연비였죠. 요 2개가 같이 있잖아요. 나란히. 그러면 그거에 맞게 쭈루룩 잡으시고 쭈루룩 잡고 이렇게 한 번에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가지 않고요. 삽입 들어가서 문제 보시면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여기 세로 막대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1, 2번까지 다 끝난 거예요. 범위 잡고 우리 차트 만들었죠. 그래서 1, 2번이 한 번에 끝났고 3번 문제 위치는 새 시트 차트를 클릭하면 위쪽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누르시고 새 시트죠. 이름은 제4작업 확인. 그러면 시트가 하나 이렇게 생겨요. 4작업은 맨 끝으로 가야겠죠. 이제 4번 문제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차트 디자인이라는 탭이 보이실 거고요. 차트 레이아웃은
3번으로 하시고 스타일은 1 클릭. 그럼 4번도 됐고 이제 5번 문제. 여기 차트 영역이랑 그림 영역을 따로 해줄 건데요. 여기 차트 영역부터 해볼게요. 차트 영역은 서식에 보시면 여기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림 영역도 여기 있어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홈에서 그걸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의 질감 뭘로 해야 돼요? 파란 박엽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요거예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이 요 이름이 똑같죠? 요걸로 이제 6번 문제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은 이름이 요거죠? 그대로 써주시고 드래그 잡고 글꼴은 굴림 20포인트에다 굵게 해주시고 채우기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윤곽선은 검정색 넣어주시면 테두리 들어가는 거예요. 7번 문제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예요. 차트 디자인 들어가면 차트 종류 변경 있고요. 눌러주고 바로 혼합으로 넘어오세요. 연비 계열의 종류를 바꿔야 되죠. 그럼 연비가 묶은 세로였는데 이거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1번 문제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해야 돼요. 그럼 연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다시 묶은 세로로 바꾸시고요. 그럼 가격이 묶은 세로로 가야겠죠. 연비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하시고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보조축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확인.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은 이 동그라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세모에다 크기 10이래요. 꺾은 선을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 클릭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 오른쪽에 착이 나왔죠? 그래서 페인트 모양 들어가 보시면은 표식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세모로 바꾸시고 크기는 10 엔터. 그럼 세모 좀 크게 표식으로 바뀌었죠? 일단 레이블 값이 뭐냐면요. 여기 출력 형태 보시면 숫자 나온 거 있죠? 이거를 레이블 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꺾은 선을 얘기를 하는 건지 확인을 하려면요. 마우스로 이렇게 대보시면 값이 7.2라고 보이시죠? 그럼 이게 맞네요. 그죠? 누르시고 근데 다 선택됐네요.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얘만 선택돼요. 이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값 표시는 데이터 레이블로 가면 됩니다. 그 위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오른쪽? 잘 나왔죠? 그 다음 눈금선은 여기 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게 땡글땡글하게 뭐가 나왔죠? 이게 눈금선 선택한 상태고요. 이렇게 컨트롤하기 좀 어려우시면 서식으로 오시면 여기 앞에 처음에 했던 문제처럼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금선이잖아요. 눈금선 써주는 거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눈금선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오른쪽에 옵션도 바뀌어 있고요. 이 중에 파선으로 여기 대시 종류를 파선인 거 찾아서 클릭. 바뀌었죠? 그 다음 축은 여기 숫자 맞는지 보란 뜻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여기는 맞고 최소값도 0 맞고 그 다음 이쪽은 어때요? 이건 0인데 이것도 0 표시거든요. 근데 최대값 뭐 이거 다 안 맞죠?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하세요. 보조 세로 가축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 축 옵션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프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축 옵션 최소값은 0 그대로 가면 되고요. 최대값은 8 맞죠? 기본은 2씩 차이가 났죠. 2 여기가 2로 바뀌어야 돼요. 2 엔터 바꾸시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빼기 형식은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빼기로 나오는 형식은 회계 표시 형식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소수자리 한 자리씩 나와 있죠? 이것도 지금 해줘야 됩니다. 이번 문제가 조금 복잡했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형식을 회계의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빼기 표시로 바뀌고요. 기호는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호는 여기 없음으로 체크하시고. 소수 자릿수도 나와야 되죠. 한 자리 나오면 되죠, 한 자리. 1 쓰시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혹시 좀 복잡하실까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이거 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를 더 많이 풀어서 점수를 얻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법내. 법내는 요거죠. 법내명을 변경하라고 써져 있어요. 출력형태 보시면 연비가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고 우리는 엔터가 들어갔어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요. 이 법내 서식을 가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선택으로 가야 돼요. 법내 이름 바꿀 때는.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연비라는 글씨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시고 편집을 들어가세요. 현재 지금 참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 G4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엔터된 부분이 다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계열 이름을 그냥 지우시고요. 지웠어요? 직접 쓰세요. 확인 하면 여기 한 줄로 나와요. 9번 도형 그리기, 요거죠. 최대 연비. 위치는 요쯤에다 그릴 거고요. 삽입의 도형 설명선 라인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렇게 위치 잘 맞춰서 그려주시고, 노란 색깔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모양 조절점이라고 해요. 잡아서 끌어당기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맞겠죠? 그리고 최대 연비 쓰시고 도형 선택해서요. 여기에 이렇게 빵 뚫린 거 있잖아요. 선만 들어간 거. 그거 아무거나 클릭을 하세요. 요즘에 아무거나. 삽입한 후 여기에 뭐 긁어올 내용이 따로 없으니까 바꿀 필요는 없고 요 가운데 정렬만 좀 해주시는데 홈탭에서 여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정렬 있죠? 요거 두 개 다 선택이요.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요건 뭘 보시냐면 이 막대 보시면 우리 건 좀 얄쌍한데 이건 통통하죠? 요거를 바꿀 거예요. 막대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 보시면 간격 너비가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이거 한 100 정도 주거든요. 엔터. 100 정도 뚱뚱해져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은 중간중간 컨트롤 S 눌러서 틈틈이 저장을 해주시고요. 뭐 10분마다 저장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장은 필수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